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은 다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고 쾌청한 하늘을 보이겠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포항을 제외한 지역들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데다가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쾌청한 공기에 하늘 표정은 맑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눈으로 바뀌겠는데요. 예상 적설량이 2에서 7cm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내린 비와 눈으로 도로가 얼면서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7도, 영덕과 경주가 5도, 포항이 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비와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일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지지도가 최근 들어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울산과 함께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한 직무수행 지지도 평가 결과입니다. 이 지사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47.5%로 지난달 54.9%에 비해 7.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지난 7월 도지사 취임 후 첫 조사 때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53.5%였고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철우 지사는 52.1%를 득표했습니다. 단체장 지지도 순위는 9위로 한 달 만에 2계단 떨어졌는데 김용록 전남지사가 5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원희룡 제주지사가 2위, 권영진 대구시장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한 지지도 역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임종식 교육감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9%로 지난달 44.8%에 비해 5.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 7월 교육감 취임 후 첫 조사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45.5%였습니다. 특히 임 교육감의 지지도 순위는 최하위권인 16위로 한 달 사이에 8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주민들의 주민생활 만족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64%로 가장 높았고 대구는 46.9%로 15위, 경북은 46.7%로 16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원인은 지역 경제입니다. 포항이라든지 구무에 대구 경북의 주요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 그런 부분들이 좀 과중되고 있는 그 원인이 가장 큰 거라고 봅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유선 임의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전국 19세 이상 시도 주민 1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광역 시도별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6.2%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는 685억 원이 증가한 1조 4,215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일반 회계는 태풍 등 재해 복구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비가 늘면서 710억 원이 증가했고 특별 회계의 경우 상수도 사용료 수입과 원전 지역 자원시설세 등이 감소하면서 20억 원이 줄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오는 20일 경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경주 지역 저수지에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두고 농어민 단체가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농어촌공사는 환경오염 피해는 검증되지 않았고 주민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주시 안강읍 하곡 저수지입니다. 유효 저수량이 470만 톤 정도로 하천 유지수와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농어촌공사는 2.5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며 강동면 왕신지와 양북면 송전지 등에도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농업인 단체는 태양광 설비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각종 환경오염 피해 등의 우려가 크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중금속에 오염될 수 있는 우려성, 그리고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제 가뭄 시에 저수지 수위가 낮아졌을 때, 그다음에 잔여 수량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활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농어촌공사는 태양광 시설에 따른 환경오염은 확인되지 않았고 저수지 면적의 5% 이내로 시설이 설치돼 피해가 크지 않다며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면 모듈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내 제품을 쓰는데 인체에 무해한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이라든지 환경을 오염시키지는 않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경북 지역 14개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오염 피해 논란과 함께 주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영덕과 울진, 영양, 봉화 지역의 주민 안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28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강석호 의원에 따르면 영덕군의 경우 영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원과 칠성 1위 위험교량 개선 3억 원, 울진군은 구산지구 해안도로 침식 방지 사업비 6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에 영덕 축산 블루시티 조성 3억 원과 죽장 달산 간, 온정 원남 간 국지도 건설 사업비 5억 원 등 4건의 신규 사업비가 반영됐다고 강 의원은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을 두고 셀프 인상이라며 논란이 많습니다. 지방 의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돈은 더 받고 싶고 감시 없이, 마찰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올리고 싶어서 꼼수를 썼습니다. 어떤 꼼수인지 양관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세금이 지방의원 급여로 조금 더 쓰입니다. 시민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구시의회는 내년 시의원 연간 월정 수당을 올해보다 1.29% 많은 52만 원 올렸습니다. 여기에다 의정 활동비를 더하면 대구시의원은 내년에 총 5,811만 원을 받습니다. 60명 의원이 있는 경북도 의회도 의정비를 올렸습니다. 경북도 의회는 월정 수당률을 2.6% 올렸습니다. 기초의회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를 인상했습니다. 수성구의회는 경북도 의회처럼 월정 수당을 2.6% 올렸고 남구와 중구도 각각 2.5%와 2.3% 올렸습니다. 달서구는 내년 월정 수당을 동결했지만 2020년부터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올리기로 했습니다. 무슨 공통점 발견하셨습니까? 광역 기초의회 모두 인상률이 2.6%를 넘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의정비는 올리고 싶고 그렇지만 주민들 감시는 또 피하고 싶은 겁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비 가운데 하나인 월정 수당률을 정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주민 의견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방식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안에서 월정 수당을 인상하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6%이다 보니 광역이건 기초의회건 모두 이 수치 이하로 월정 수당을 올려 주민 감시를 피했습니다. 조광현 사무처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하라가 아니고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기준도 만들고 금액도 설정하고 더 나아가서 4년간의 어떤 그런 이 의정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바뀐 시행령에 맞춰 외부 사람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원들 월정 수당을 정했다지만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현대중공업 힘스의 사내 하청업체 직원 80여 명이 어제 집회를 열고 하청업체 사장이 부도를 내고 잠적해 임금 3억 원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원청인 현대중공업 힘스의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3, 4개월 전부터 임금이 밀리기 시작했고 하청업체 사장이 현대중공업 측으로부터 받은 인건비를 챙겨 잠적해버렸다며 임금 체불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힘스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임금 체불 신고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행정기관이 수백 수천억 원을 들여 한 사업이 터무니없는 결과를 빚은 경우를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은 군위군 삼국유사 테마파크입니다. 1,000억 원을 넘게 썼는데 역시 운영비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군위군 의흥면의 국제규격 축구장 100개 크기인 72만 제곱미터터에 자리 잡은 삼국유사 테마파크입니다.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했습니다. 전시관과 교육시설, 승마 체험장, 오락시설, 숙박시설을 갖췄습니다. 국비 730억 원을 포함해 모두 1,2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오는 2020년 3월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인데 문을 열기도 전에 관람객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입장료 10,000원에 한 해 67만 명 이상이 찾아야 겨우 적자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한 50억 정도 용역 중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픽스가 얼마다 그렇게. 군위군 1년 예산이라고 해봐야 3천억 원. 재정 자립도는 10%대에 불과합니다. 이미 삼국유사 테마파크 사업에 350억 원을 투입한 군위군의 입장에서는 매년 50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열악한 군 재정 상태를 감안했을 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경상북도는 다른 3대 문화권 사업과 연계해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운영비 지원은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모든 그 사업은 그 사업 시행 주체가 시군입니다. 시군에서 다 자기들이 관리 운영 주체고 저희들이 도나 중앙부처는 사업 지원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구 2만 3천여 명이 사는 농촌에 한 해 예산 3분의 1을 테마파크 사업에 써놓고 운영비를 걱정하는 군위군. 문을 열기도 전에 적자 운영으로 군위군 살림살이에 부담을 주진 않을지 지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시는 내년 시승격 70년을 맞아 70년 기념 엠블럼을 선정했습니다. 엠블럼은 새로운 도약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70년 숫자를 강조했으며 환동의 중심으로의 도약을 상징하는 태양 문양도 담아냈습니다. 포항시는 지역 디자인 업체의 재능 기부로 엠블럼을 제작했으며 해맞이 행사에서 엠블럼과 70개 개념 사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한우 산지인 경주 천년 한우가 경북에서는 최초로 홍콩 수출길에 오릅니다. 또 5년 연속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장미분 기자입니다. 경주의 대표 축산물 브랜드 천년 한우가 출범 11년 만에 해외 수출이라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아 이달부터 경북에서는 최초로 첫 홍콩 수출길에 오릅니다. 수출 물량은 연간 소 400마리분, 10톤 규모로 모두 10억 원어치에 달하는데 국내 일반 도매가보다 20% 높은 가격으로 수출하게 됐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우리 경주 천연한우 브랜드가 전국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 군부대와 서울시 학교급식 등 판로를 다양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판매 시장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년 한우는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올해까지 5년 연속 장관상을 받고 3억 원의 경영자금도 지원받았습니다. 한우를 개체별로 계획적인 교배를 통해 가지고 생산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한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2+ 그 생산력도 증가하고.
얼마 전에는 경북 지역 최초로 농가와 유통망, 판매장까지 모든 과정의 안전성을 통합해 검증하는 해썹 황금마크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주 지역의 한우 사육 농가는 모두 3,700여 호로 소 6만 8천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경주 천년 한우가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데 이어 첫 수출에도 성공하면서 앞으로 한우 산지로서의 명성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내년 3월 택지 개발지구로 이전하는 경주 황남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발명체험교육관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특허청 지원비 47억 6천만 원 등 모두 120여 원이 들어 전시체험관을 만든 뒤 오는 2020년 2월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생 발명 교육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 교수가 일본이 노리는 것은 독도를 분쟁화해서 협상을 시작하려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하바롭스크 태평양 국립대 알렉산더 이바노프 교수는 어제 경상북도가 서울에서 개최한 독도 국제포럼에 참석해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에 있어서 역사적, 법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일본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독도 분쟁에 대한 협상 시작 자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일본과 중국의 영토 정책과 러시아와 일본 간 쿠릴 영도 영토 분쟁을 면밀히 분석해 영토 주권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미국, 일본 등으로 흩어져 살아야만 했던 디아스포라, 즉 이산의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이산을 극복하고 한민족의 하나됨을 염원하는 문경세제 아리랑제가 열렸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러시아 사하린 4세 동포인 5살 어린 소녀가 사하린 아리랑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하린 홈스크시의 아솔 무용단은 절도 있는 러시아 북방춤으로 문경세제 아리랑을 부릅니다. 일본 동포 2세가 부르는 세제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아픔을 애절한 한으로 승화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일본 등 해외와 국내 각지의 단체가 참여한 제11회 문경세제 아리랑제는 세제 아리랑 편곡과 국내외 아리랑, 무용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외 동포 아리랑이 함께하면서 이산의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자기들의 고난을 증언해주는 증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을 노래를 부르지 않고는 극복할 수 없으니까 아리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해외 동포에게 아리랑은 더욱 간절하고 감동의 울림으로 전해옵니다. 세계에 흩어진 동포들과 함께 이런 무대에 같이 소개되어서 참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문경시는 그동안 아리랑 도시 선포와 아리랑 대장경으로 불리는 아리랑 1만수를 완성하면서 아리랑 세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아리랑,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된 아리랑인 만큼 이번 디아스포라 아리랑이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더 발전되고 외연을 확장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경세제 아리랑을 춤곡과 기악곡, 가곡 등으로 더욱 다양하게 알린다면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극복하고 포용하는 독보적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어제 오전 7시 5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곤면 서쪽 4km 바다에서 조업하던 정치망 어선 선장이 죽은 채 그물에 걸려있던 몸 길이 5.3m짜리 밍크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불법으로 잡은 흔적이 없어 고래 유통증명서를 발급했으며 밍크고래는 포항 구룡포 수협을 통해 3,7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여주 이씨 옥산문중 유목이 새로 제작되고 일부는 보존 처리됩니다. 경주시는 3억여 원을 들여 1년간에 걸쳐 복제본 17점을 만들고 10점은 보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옥산서원 동락당에서 보관 중인 옥산문중 유목은
회제 이연적의 글을 퇴계가 다시 쓰고 소감을 적은 글과 퇴계 이황의 편액 글씨로 구성돼 있는데 지난 2006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보물 소유자인 동락당 이해철 씨는 복제본이 만들어지면 원본은 잘 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 등에 기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포항을 제외한 지역들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데다가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쾌청한 공기에 하늘 표정은 맑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눈으로 바뀌겠는데요. 예상 적설량이 2에서 7cm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내린 비와 눈으로 도로가 얼면서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7도, 영덕과 경주가 5도, 포항이 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비와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일요일 오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